KBS ETV 드라마 개소리 3회에서는 거제도에서 발생한 기이한 살인사건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서를 추적하는 명예탐정 이순재 선생님과 은퇴한 경찰견 소피의 두 번째 협력이 그려졌습니다. 이 회차는 거제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웨딩 촬영을 하는 신랑과 신부, 그리고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예수정 씨와 송옥숙 씨의 모습이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순간은 잠깐, 예수정 씨는 신부를 지켜보는 수상한 남자를 발견하고 그를 쫓아가 제압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웹툰 작가 박예수 씨로, 그는 예수정 씨의 드라마를 웹툰으로 만들고 싶어 그녀를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사실에 감동한 예수정 씨는 자신의 과거 대본을 그에게 보내주며 훈훈한 관계가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박예수 씨가 머무는 펜션의 관리인 이기동 씨가 우연히 그의 방에 들어갔다가 끔찍한 살인 사건 현장을 발견하게 되어 시청자들은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박예수 씨는 큰 선물 상자 안에서 리본을 두른 채로 참혹하게 살해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평소 강력범죄 사건 해결에 열의를 보이는 순경 홍초원 씨도 급히 현장에 도착했고, 소식을 들은 예수정 씨는 자신이 쓴 대본의 내용과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또한 첫 회부터 수상한 행동으로 의문을 불러일으킨 이기동 씨의 비밀도 드러났습니다. 이기동 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게임기를 구매하기 위해 만나기로 했고, 약속 장소에서 우연히 서성거리던 임채무 씨를 거래자로 착각하고 다가갔습니다. 중고거래 앱의 이름인 당근을 속삭인 이기동 씨와 생당근이 든 박스를 들고 있던 임채무 씨의 어리둥절한 순간은 유머러스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기동 씨는 자신이 사기당했다고 믿으며 분노했고, 이후 거제도에서 노인 먹방 콘텐츠를 촬영하던 임채무 씨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기동 씨는 임채무 씨가 홍은아 씨의 멸치국수집에서 먹방 방송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쫓아갔습니다. 이때 홍은아 씨가 화려한 업어치기로 그의 추격을 저지하며 등장했고, 두 사람은 어린 시절에 짧은 인연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서로 오해가 생겼고 결국 헤어지게 된 사이였습니다. 이로 인해 홍은아 씨의 딸 홍초원 씨의 친부가 이기동 씨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가 김세경 씨와의 결혼을 포기한 이유와 그동안 홍초원 씨를 몰래 지켜본 이유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이기동 씨와 첫사랑 홍은아 씨, 그리고 전 연인 김세경 씨 사이에서 겪게 될 복잡한 내적 갈등이 예고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기동 씨를 잊고 지냈던 홍은아 씨가 그와 재회하자 마음이 복잡해지고 친부를 스토커로 오해하고 있는 홍초원 모녀의 관계 변화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임채무 씨가 이순재 선생님의 동료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기동 씨의 모습도 비춰지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웹툰 작가 살인사건의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져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홍초원 씨는 이순재 선생님에게 예수정 씨가 쓴 대본에서 진범이 누구인지 물었고, 이순재 선생님은 범인은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후 박예수 씨의 전 여자친구이자 곧 결혼할 예정인 손명옥 씨가 자수하는 장면이 겹쳐지며 다음 회에 대한 궁금증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반전은 시청자들에게 다음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앞서 예수정 씨는 자신의 팬이자 웹툰 작가인 박예수에게 드라마를 웹툰으로 만들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예전에 집필한 대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정 씨의 대본 내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거제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이 사건의 수상함을 감지하고 형사사건의 열의를 가진 순경 홍초원 함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예수 씨의 전 여자친구이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손명옥이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수하게 되면서 새로운 전개가 예고되었습니다. 사회방송에서는 소피와 함께 범인을 추적하는 이순재 선생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손명옥 씨는 결혼을 앞두고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던 전 연인 박예수를 충동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어서 약혼자 황종국도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수하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형사 육동구는 이들의 상반된 진술을 통해 진범이 다른 사람일 것이라는 직감을 가지게 되었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될 흉기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소피를 통해 또 다른 게 진순이의 증언을 듣고 범행 도구의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순이는 하천 근처 장미다리를 배회하다가 어떤 남자가 강물에 손도끼를 버리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것입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홍초원 씨를 만나 단서를 은근슬쩍 전달하며 수사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똑같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그들의 관계가 할아버지와 손녀 관계임이 밝혀지면서 앞으로 어떤 흥미로운 케미스트리가 펼쳐질지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손명옥 씨와 황종국 씨가 서로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목격자의 증언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이순재 선생님에게 아까 진순이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날 도끼를 버린 남자가 오늘 신혼부부 사진을 찍어주고 있더라고요. 라고 전하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홍초원 씨에게 제3의 인물이 있는 것 아닌지라는 힌트를 주었고, 홍초원 씨는 자연스럽게 웨딩 스냅 작가 양진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박예수 씨의 SNS를 철저히 조사하여 양진만과의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진범 검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홍초원 씨의 강력한 주장으로 장미다리 근처 하천을 수색한 경찰은 범행 도구인 손도끼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양진만이 도주할 것을 우려하여 그에게 스냅 사진을 찍어 달라고 요청하며 그의 발을 묶어두었고, 경찰이 곧바로 쫓아와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사진을 찍고 있던 시니어 벤저스는 상황의 심각함을 감지하고 양진만을 제압하는 등 범인 검거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양진만은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박예수가 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한다고 오해하여 살인을 저질렀다는 범행 동기와 손명옥과 황종국이 서로 상대방이 범인이라고 생각해 죄를 뒤집어쓰려 했던 진실이 밝혀지며 또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해결 외에도 여러 인물들의 복잡한 관계가 드러나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안방극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홍은아 씨는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여자들에게 접근하는 사기꾼 황빈에게 걸려들어 지갑을 도둑 맞았고, 같은 피해자인 김세경 이수경분 씨와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여성은 이기동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닌 채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나누는 모습이 흥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치매 증세가 의심되던 김용건 씨는 달력에 중요한 기념일로 표시해둔 날이 이순재 선생님의 생일임을 까맣게 잊었고, 이순재 선생님은 동료들이 챙겨주지 않자 내심 섭섭해하셨습니다. 새 드라마 출연과 광고 촬영 등 연일 이어지는 경사로 동료들에게 축하 파티를 받던 김용건 씨는 케이크에 촛불을 끄려는 찰나에 이순재 선생님의 생일을 기억해내며 기지를 발휘하여 그를 파티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이순재 선생님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시니어 벤저스의 모습은 안방극장에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였습니다.